출석 체크 안 된 거는 제가 쉬는 시간에 다시 해드릴게요. 자,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살펴봤던 게 그 C++에서의 입출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C++는 객체지향 언어이기 때문에 C와 달리 C에 썼던 함수 기반의 입출력 대신에 객체를 이용해서 입출력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때 쓰는 것이 Cout, Cin이라는 객체이고요. 이 객체를 가지고 뭔가 할 때 함수를 호출하기보다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합니다. 그때 사용한 연산자가 원래는 C에서는 비트 이동 연산자인데 그 입출력에 재정해서 그 연산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그 교재에 있던 노트를 그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면 이클립스에서 이제 프로젝트 만들 때 C++ manage build를 사용하시면 되겠고 요 실습실에서는 그 밑에 이클립스가 두 개 그 덕에 있는데 그 이쪽에 있는 게 이제 CPP라는 거를 사용해서 실행하셔야 돼요. 자바용 이클립스가 있고 C++용이 있는데 이제 C++ 쓰셔야 되겠고 여기서 넥스트를 누르면은 이제 집에서는 여기에 이제 minGW가 나와야 되는 거고 맥 컴퓨터에서는 Mac OS X GCC라는 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프로젝트 이름을 뭐 아무거나 정하고 헬로 월드가 있는 거 메인이 그냥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걸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Mac OS X 해가지고 피니쉬를 누르면은 이런 형태로 들어옵니다. 뒤에 보이죠? 이 정도면 네. 더 키우지 않아도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iostream이라는 게 include 되어 있어요. 그래서 C++에서 Cout, Cin 객체를 이용해서 입출력 하려고 그러면 iostream을 쓰셔야 돼요. 이게 마찬가지로 C에서 stdio를 썼던 거랑 비슷하게 늘 메인에서 입출력을 하려고 그러면은 iostream을 쓰게 되는 거고 그 밑에 보면은 using namespace std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요걸 안 쓰는 거죠. 요걸 안 쓰게 되면은 여기서 에러가 나요. 그쵸? 그때는 요 앞에다 붙이면 되는데 우선 요거 지우고 우리가 해보려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건 정수 두 개를 입력받아서 그거의 합을 화면에 출력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죠. 그러면 간단하게 짜보겠습니다. 이게 보통 한 묶음이죠. 뭔가 입력받을 때 뭘 입력하라는지 이제 콘솔에서는 프롬프트로 알려줘야 되겠죠. 뭐 정수 입력, 뭐 간단하게. 그리고 두 개를 받을 거니까 두 개를 이렇게 이제 복사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이제 맥에서는 컨트롤 C 대신에 코맨드 V로 이렇게 복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깨지잖아요. 뭐죠? 들여쓰기가. 그럴 때는 깨진 부분을 잡고 코맨드 I, 컴퓨터,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I 누르시면은 인덴테이션을 맞춰줘요. 보통 인덴테이션 언제 깨지냐면은 이렇게 복사를 하게 되면은 깨지더라고요. 그럴 때는 복사한 다음에 그 복사된 부분을 잡고 맥에서는 코맨드 I,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I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바꿔줘야 되죠. 변수 이름은. 그 다음에 두 개를 받았으니까 cout 이거 보시면 이제
예전에 프린트F 썼던 것보다는 좀 불편해요. 출력하는 게 약간 형식화된 출력하는 거는 프린트F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C++20에서는 아직 우리가 써보지 못하겠지만 이런 형식화된 프린트F와 거의 유사한 그 기능을 또 C++ 버전으로 새롭게 추가했어요. 그래서 이제 C++20이 되면은 형식화된 출력도 여기서 형식화된 그 Cout 갖고 형식화된 출력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불편한데 그런 게 많이 이제 20 가면은 해소될 거다. 그러면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망치 가지고 빌드를 하면 뭐야? 에러가 났네요. 자, 이게 에러난 이유는 여기 잘 안 보이시는데 이게 C++11 이후 사용하는 초기화 문법이에요. 그러면 얘가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제 요 프로젝트를 잡고 프로퍼티에 가면 빌드가 있고 여기 세팅이 있는데 그 세팅에 거기 다이렉트 그래서 여기서 우리 17을 선택해서 선택을 하면 좀 걸릴 텐데 뭐 상관없고 다시 빌드하면은 이제 에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에러 난 이유는 이제 우리가 최신 버전에 있는 기능을 쓰는데 현재 이클립스가 사용하는 버전은 기본 버전은 그게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우리 수업에서 이클립스 쓸 때는 C++ 17 너무 빨랐어요? 할 줄 알죠?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속성 properties에서 여기 CNC 플러스 빌드 세팅스 컴파일러 세팅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GCC C++ 컴파일러 세팅에 보면은 첫 번째가 dialect 어떤 버전을 쓸 것인지를 여기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ISO C++ 17을 선택하고 apply and close 해주시면 이제 C++ 17 버전으로 우리가 만든 거를 컴파일하고 빌드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빌드가 됐으면 아까 여기 없었을 텐데 원래 보면은 옆에 바이너리가 생겨요. 어제 누가 질문을 올렸는데 일주일 지났는데 한 명밖에 질문을 안 올렸어요. 질문 올려주세요. 근데 그 질문에도 물어본 게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그 프로젝트에 실제 어떤 파일들이 만들어지는지 잘 관찰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알고 있어야 돼요. 보통 이 디버그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윈도우에 가면은 exe 파일이라 될 텐데 이제 맥에서는 exe라는 확장자 쓰지 않으니까 그건 안 붙는데 거기에 보면은 안 보이네. 여기 있다. 여기 가면 누르면은 .5라는 파일이 만들어지죠. .5라는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 .5라는 파일이 목적 코드예요. CPP 파일을 기계어로 번역한 .5 파일인 거고 이런 .5 파일들을 다 결합해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실행 파일을 만드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하고 그러면 처음 실행을 해보면 요 화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게 local CNC++ application이에요. 그러면 OK를 누르면 여기에 이제 정수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10, 20.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돼요. 잘 돌아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C++에서 데이터를 입력받고 출력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 저런 문법이다. 좀 더 복잡한 기능을 알고 싶으면은 좀
찾아서 쓰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출력할 때는 cout이라는 객체, 그리고 입력받을 때는 sin이라는 객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함수 형태로 호출하는 게 아니라 연산자 형태로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 cout과 sin 이렇게 객체 제왕으로 객체로 만들어서 우리가 프로그램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존재하는 모든 기능을 객체로 모델링 하지는 않아요. 필요한 기능, 효과적인 기능만 객체 지향을 모델링 하는데, 얘는 왜 했냐? 여러 가지 얘네들은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어디까지 처리했는지. 특히 이 둘 다 cout과 cin은 버퍼 입력을 처리하기 때문에 버퍼를 어디까지, 버퍼에서 현재 어디까지 내가 이 cin이 처리했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보면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여기에 보면 정수 입력해 가지고 원래는 하나의 정수를 입력하라는 건데 기분이 나빠서 뭐 여러 개를 입력했어요. 그러면 이 입력된 데이터가 사라질까요? 사라지진 않죠. 모든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는 버퍼로 옮겨집니다. 그럼 버퍼에는 문자 단위로 3문자, 공백 문자, 4문자 이런 문자들의 문자 버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엔터를 치면 원래는 정수 입력을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프로그램은 물어보지 않죠. 왜 안 물어보냐면은 원래는 cin이 요 코드가 실행이 되면 C는 먼저 뭘 하냐면 버퍼를 살펴봐요. 그래서 이 버퍼가 비어 있으면 그 다음엔 뭐래요? 버퍼가 비어 있으면 이 커서가 깜빡거려요. 입력하게끔. 그런데 그 입력할 때 우리가 여러 개를 입력했기 때문에 버퍼에 데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C는 그 버퍼에서 어떤 거를 취하냐면은 제일 먼저 정수를 취하겠죠. 그리고 버퍼의 포인터는 그 다음 위치, 요 공백 위치에 위치할 거예요. 근데 그 다음 C는 N2를 정수 하나 받아오라고 그랬는데 버퍼가 어때? 비어있지 않죠. 그럼 버퍼에서 그 다음 정수를 취합니다. 그 다음 정수는 뭐예요? 4가 되겠죠. 4를 취해서 3 더하기 4는 7이 된 거예요. 이렇게만 보더라도 우리가 버퍼 입력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옛날 스캔F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우리가 C++는 C인도 버퍼 입력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키보드 입력한 데이터는 먼저 어디로 가요? 버퍼로 가요. 그리고 그 버퍼에서 버퍼에 데이터가 있으면 키보드부터 입력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어디서 취해요? 데이터를 버퍼에서 취하는 거예요. 뭐 이게 기본적인 거고. 그런데 언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냐 하면은 간단하게 옮겨놓고 자, 요 코드를 한번 봅시다. 아까는 정수를 2개 입력받았죠.
근데 이제 어떻게 바꿨냐면은 정수를 하나 입력받고 뭘 입력받아요? 문자열을 하나 입력받으려 그래요. 그러면 C++에서는 또 문자열을 처리해야 되니까 객체로 또 문자열을 나타내요. C++에서는. 그때 사용하는 것이 string이라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문자열 객체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 그 문자열 객체에 이제 내가 입력받은 문자열을 넣어주는 거예요. 네임에다가. 그러면 이 string을 쓰려면은 지금은 에러 표시가 안 돼 있는데 string을 쓰고 싶으면은 여기에 뭘 해줘야 되냐면 include string.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라이브러리 요소를 쓰고 싶다. 그러면 그 라이브러리 요소와 관련된 정보가 어떤 헤더 파일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 헤더 파일을 include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컴파일러가 얘가 뭔지 뭐 이렇게 불만 안 하고 제대로 컴파일할 수 있습니다. 자, 컴파일 제대로 돼요. 문법 오류 없습니다. 문법 오류는 없는데 얘를 실행해 보면 이거는 문제가 없네. 얘는 제대로 되네요. 예. 요거는 문제가 없는데 제가 요게 아니라 요렇게 받는 게 아니라 한 줄 단위로 입력받는 또 함수가 있습니다. getLine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를 쓰면 이 경우엔 엔터 치면은 바로 끝났죠. 바로 끝나는 이유가 10 치고 엔터를 치면은 버퍼에 1이라는 문자, 0이라는 문자, 그 다음에 무슨 문자가 들어가 있어요? 줄바꿈 문자가 들어가 있어요. 엔터 키에 해당되는 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스템마다 뭐 여러 개의 문자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getLine은 현재 버퍼에서 어디까지 취해요? 줄바꿈 문자까지 취해버려요. 근데 10을 취하고 나면 첫 번째 씬이 10을 취하고 나면은 여전히 버퍼는 비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뭐가 있어요? 줄바꿈 문자가 있는 상태죠. 그러면은 이 다음 getLine이 새로운 버퍼가 비어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걸 요구하지 않고 버퍼에서 취하게 돼요. 그럼 버퍼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 줄바꿈 문자 외에는. 그래서 이 문자의 입력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그냥 씬으로 받았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문자를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getLine을 쓰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버퍼 입력이 처리되겠고, 정수 입력받다가 문자를 입력받거나 문자열을 입력받을 때는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문자나 문자열은 우리가 치는 스페이스나 공백이나 이제 줄바꿈 문자를 문자 자체로 어떤 구분자가 아니라 그 자체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프로그래밍 해줘야 되겠고, 이럴 때 이제 쓰는 게 이그노 하면은 버퍼에 있는 거를 무시하라, 빼라는 거야, 버리라는 거예요. 이건가? scene.ignore. 원래는 우리가 보통 객체장에서 객체가 있을 때 그 객체의 메소드를 부를 때는 점 연산자를 써요. 점 연산자를 쓰니까 이렇게
ignore는 C인에 있는 메소드예요. C인의 버퍼를 비울 때 쓰는 메소드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시행하면 아까와 달리 F를 입력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256은 특별한 의미는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256 쓰기 싫으면 여기에 교재나 슬라이드에 있는 그 맥스 버퍼 크기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256 안 쓰고 써도 되고 있고, 얘는 의미적으로는 256 바이트를 무시하거나 줄바꿈 문자까지 무시하라는 거예요. 근데 막 스페이스를 엄청 치게 되면은 또 스페이스만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놨다. 10 넣고 스페이스를 엄청 치면 여전히 그 get 라인이 처리가 안 됐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버퍼에 스페이스가 쭉 들어있기 때문에 8바이트를 먼저 그 줄바꿈 문자 만나기 전에 8바이트 정도가 먼저 있으니까 걔를 취한 거예요. 걔를 없앤 건데, 걔를 없애고 나도 여전히 공백들이 있으니까 이 name이라는 문자열은 그 공백들을 받아낸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프로그램 할 때 이제 요 줄바꿈, 그러니까 요 버퍼 처리하는 거, 그리고 정수 다음에 이제 문자나 문자열을 입력받아야 될 때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C++에서는 C에서 썼던 그 캐릭터 포인터나 캐릭터 배열을 이용해서 문자열을 처리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더 효과적이라보다는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string이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처리한다. 저 string에 대해서는 4장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